안녕하세요. 남정훈입니다.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독자와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모신 학생은 자기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나노약 생명과학과의 석사과정으로 있는 김수정입니다. 약물학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약물학. 약물을 제조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약물을 이제 나노 수준, 분자 수준에서 약효를 보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가 아니라 학사? 석사. 대학원이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교수님 칼럼 중에 재밌게 읽은 게 서울대 갈 아이와 인서울도 힘든 아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이제 칼럼을 읽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되게 토론화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칠판하고 학생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수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토론 수업이나 창의적 사고의 수업이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자유롭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요?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그때? 저희 32명. 32명 갖다가 가르친다는 게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가르쳐보면은 적당한 수는 한 12명 정도. 이 정도가 창의력도 이렇게 사람 하나 신경 쓸 수가 있지. 32명이면 이미 거기서 한 20명 정도는 빼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입시킨다고 했는데, 주입을 주입이 됐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입이 안 돼요, 아예 그냥. 혼자 떠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 반에 딱 들어가면은, 특히 고3 같은 반 들어가면 너무 평온하잖아. 다 자니까. 한두 명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에 32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수업을 들어. 나머지는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3년을 보내게 돼. 굉장히 낭비죠, 서로 간에. 창의력 같은 얘기는 아예 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창의력은 창의성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아니고. 여러 가지 계기를 제시해가지고, 창의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로 갖다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모든 사람한테 창의성을 갖다 다 발휘하라고 하면 되게 잔인하고 가혹한 주문이죠. 그건 다 서울대 가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되게 분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나눠 수업이 진행할 텐데, 너무 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위주로 이제 잘하는 애들 점점 잘하게 육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좀 성장기 때 너무 가혹한 경쟁을 노출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평등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안철수 씨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로 뭘 해도 안 될 애들을 앞에 앉혀놓고 나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희망을 주면 안 돼. 희망이요? 그거는 굉장히 부질없는 거고, 희망을 주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뭘 노력을 해서 했는데 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근데 안 되고 나면은, 사회에 문제가 될 생각을 해가 사회 불만사력으로 변하거든요. 지방대 병들이 그 학교 나온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는 이런 것 정도만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업의 귀천을 갖다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 애들을 끌어올려서 뭘 시키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아.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이해력과 기억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네.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 하나로 치고 다른 재능도 동등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맞춰야지.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학생과 그 지방대 나온 학생, 대충 청소하는 이런 사람이 둘이서 대등하게 얘기 갖다 나눌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가 차라리 가능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업의 귀천 없이 모두가 잘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빠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좀 지금 대학에 가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려워졌죠. 좋은 대학. 그렇죠. 근데 이제 84.7%가 간다는 얘기는 네. 안 가는 학생이 일부 있다는 얘기지, 자의적으로. 그거 말고 다 간다는 얘기를 봐야 되고, 지금 대학생은 대학생이라고 보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대학을 많이 줄여야죠. 많이 줄이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칼럼에서 이제 뭐 유단제, 유학급, 학점제 이런 걸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수학 실력이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빠가 수학 실력이 한 중학교 수준은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더래.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삼각형에 이렇게 양변을 갖다 숫자를 써놓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종이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쟀어.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예 안 되고 숫자만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때 학력고사를 봤는데 제가 학력고사 전전날인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학 문제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답이 3번이 제일 많더라고. 17년 동안. 그거 직접 세보셨어요? 지금 문제 보면은 답만 나와있잖아. 그 봤더니 3번이 제일 많아가지고 3번을 다 썼어요. 쭉 그냥 25문제 중에서. 그해 3번이 12개나 나온 거지, 정답이. 대박. 그래가지고 24점이 나왔는데 그 해도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래서 푼 애들은 8점, 6점, 4점 이랬거든요. 고3 내내 수학 정석 들고 다니던 애들. 저는 수학의 정석을 책을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불 보고 사람 운이라니까. 그래서 담임이 그 얘기를 했어. 심지어는 자기가 진학지도를 갖다 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국영수가 암기권보다 더 많이 나온 케이스는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정말 대박. 놀라운 점수가 나와요. 놀라운 점수. 그리고 뭐 화학, 물리 이런 거 있는 15점짜리씩이거든요. 1점, 0점, 1점, 2점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한 상황에서 학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중에 하나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잘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머리가 아파.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 수준의 수업을 갖다가 진행했다면 난 그건 알아들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연과학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과목의 난이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한 5개 정도 과목을 개설하면은 대학처럼 골라서 듣는 거지, 그 수업을.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듣고 아니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탄원을 내. 이것도 어렵다. 요 아래를 해달라. 대학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알고 졸업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유단임, 유학급, 유학년, 학점제예요. 이게 난 가장 효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사람들은 위화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안 생겨요. 공부 못하는 애들 그거 하나도 부끄러워 생각 안 해요. 그런가요? 전혀 안 그래. 전혀 안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 공부 잘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걸 끝이야. 실은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안 부러워.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않은가라고 지금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먹히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되게 꿈이 많잖아요. 근데 갈수록 고등학교를 지나보면 이제 점점 더 그냥 학교 이름만 쫓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학교, 대학이 꼭 필요한 타이틀이고 아니면 나중에 봤을 때 대학을 위한 이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쵸. 근데 뭐 살면서 얼마나 대한민국 서울의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능력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능력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 당연히 자기 후배 뽑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 뭐 미국은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다 똑같아요. 그거는 학벌 같은 게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하고 일반적인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이 격차를, 심적 격차를 안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이요. 얘네들한테 어릴 때 그걸 가르쳐야 돼. 너는 네가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바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하고 너는 그걸 사회에 이렇게 베푸는 걸 생각을 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가 바람직한 사회지. 뭐 다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 어떻게 뭐 대충 정리가 좀 됐나요, 그래도? 네. 이걸 갖다가 칼럼 보고 나서 네. 하태경 의원이 트윗에다 써놨더라고요. 서울대 가라. 이거 인서울대가 아니고 당대는 네? 당대. 당대? 다음 자식 세 때는 어떻게 노력해보면 될까? 이런 게 같이 수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3 때 제 짝꿍이 서울고대를 갔어요. 네. 학교에서 왜 그렇게 짝을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걔를 보고 무슨 갑자기 이렇게 뭐가 생기겠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건 아닌 거지. 네. 그다음 나도 걔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합을 하는 그런 무식한 분위기였다니까요. 근데 내 옆에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용인 외대 분교 정도 갈 수 있는 애가 앉아있으면 뭐 안에서 이렇게 네.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지. 너무 이렇게.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뽑았던 거예요. 같이 수업을 듣는 게 말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수업이 태연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되게 화나신 것 같은데. 내가 화나서 그러니까 걔도 화났을 거야. 네. 그래서 고급 공교육이 살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수업을 가르쳐야 돼요. 학원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3년만 지나면은 역전되거든. 왜 역전되냐면은 학원 선생님들 실력이 더 좋아져.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흔히 이제 교사들도 경쟁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은 학원이 따라오질 못해, 이거를. 그렇죠. 고급 인력 가르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씀 감사합니다. 천둥치는 와중에 녹화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